이번 차시 전차시에 이어서 기출문제 계속 풀이하겠습니다. 3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점포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지 조건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점포의 입지 조건에 대한 일반적 평가로서 그 내용이 가장 옳은 것은? 자, 지문 살펴볼게요. 자, 점포 면적이 커지면 매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점포 규모가 클수록 좋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포가 커지면 매출도 증가한대요. 여러분, 면적이 커지면 점포 규모가 클수록 좋다가 아니라 점포 면적이 커지면 상권의 크기가 달라진다.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포 면적이 상권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꼭 크다고 해서 매출도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네, 정리하시면 점포가 크다고 해서 매출이 증가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네요. 네, 틀렸고. 두 번째, 건축선 후퇴는 직접적으로 가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건축선 후퇴, 셋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길가 도로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좀 깎여서 뒤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후퇴입니다. 후퇴. 그래서 이게 특히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건축 후퇴선은요,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이 대지 위에 짓는 그 건축물들을 이제 뭐냐면 필요한 통행로가 있어요. 필요한 통행로 등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후퇴하게 하는 일종의 건축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 후퇴는 건축 규제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아니죠. 3번. 점포 출입구 부근에 단차가 없으면 사람과 물품의 출입이 용이하여 좋다. 맞죠? 계단과 층계에 대한 차이가 없으면 사람들이 출입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겠죠. 점포 부지와 점포의 형태는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소비자 흡연이 좋다. 아니에요. 특히 원형에 가까울수록 소비자 흡연이 좋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올 수 있는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평면도로로 볼 때 점포의 정면 너비에 비해 깊이가 더 클수록 바람직하다. 아니죠. 깊이가 아니라 넓이가 더 클수록 바람직하죠. 36번 문제 정답 3번이고요. 37번 여러 층으로 구성된 백화점의 매장 내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가장 옳은 것 찾으면 돼요. 자, 1번 고객이 출입하는 층에서 멀리 떨어진 층일수록 매장 공간의 가치가 올라간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장 가치가 낮아지겠죠. 대부분의 고객들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각 층 입구의 왼편이 좋은 입지이다. 아니에요. 대부분 고객들은 우측으로 돌립니다. 우리 여러분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가시면 입구 들어가면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거 있고 올라가는 거 있죠? 대부분 내려오는 것이 딱 보여요. 돌아가야 돼요. 우측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대부분 왼쪽보다 오른쪽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여러분 숙지하세요. 3번 점포 입구, 주통로, 에스컬레이터, 승가기 등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입지이다. 맞네요. 네, 맞죠. 가까울수록 유리한 입지. 정답 3번이고요. 4번 측면 매장의 안쪽으로 고객을 유인하는데 최적의 매장 배치 유형은 자유형 배치이다. 네, 자유형은 아니에요. 루프형. 네, 루프형.
5번. 백화점 매장 내 입지들의 공간적 가치는 층별 매장 구성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안 받습니까? 네, 매장 구성 변경에 영향을 받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38번. 소매점은 상권의 매력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상권의 매력성을 측정하는 소매 포화 지수와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소매 포화 지수는 현재 시점의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한다. 맞네요. 1번. 공급, 그러니까 매장 면적분의 수요,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매출. 그러니까 특정 시장 내에서 주어진 제품 계열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액의 크기, 특히 소비자 수요와 경쟁 공급량의 비율을 우리가 소매 포화 지수라고 할 수 있어요. IRS. 그래서 현재 시점에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합니다. 미래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데 현재를 미래로 하면 안 되고 현재라고. 그럼 2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2번부터. 자, MEP는 미래 시점에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한다. 아니죠. 지역시장이 미래의 시장 수요를, 그러니까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하는 지표죠. 그러니까 거주자들이 지역시장 외에서의 쇼핑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역시장 외에서의 쇼핑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3번. 상권 내 경쟁이 심할수록 IRS도 커진다. 경쟁이 심하면 IRS는 작아져요. 공급 매장 면적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IRS는 작아지겠죠. 다음 4번. MEP가 클수록 입지의 상권 매력성은 낮아진다. MEP가 클수록 입지의 상권 매력성은 높아진다. 높아지겠죠. MEP보다는 IRS가 더 중요한 상권 매력성이다. 아니죠. MEP는 IRS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MEP는 지역시장 외에서의 다른 시장에서의 쇼핑 지출액을 추정해서 매출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추정 계산이 가능하다. 다음 문제 볼게요. 39번.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조사를 통해 점포 선택 행동을 분석하는 확률 모델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점포에 대한 객관적 변수와 소비자의 주관적 변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는 MNL 다항 로진 모형이에요. 자, 확률 모델이죠. 그리고 수정 어프 모델이 있다. 수정 어프는 아니에요. 공간 상호작용 모델의 대표적 분석 방법에는 허프 모델, MNL 모델, 회귀 분석, 유사 점포법 등이 있다. 회귀 분석 아니죠. 3번. 허프 모델과 달리 MNL 모델은 일반적으로 상권을 세부 지역으로 구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거칩니다. 거친다. 루스의 선택 공리를 바탕으로 한 허프 모델과 달리 MNL 모델은 선택 공리와 관련이 없다. 당연히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선택 공리와 관련이 있죠. 그러면 마지막 지문이 정답이겠네요. 자, 다항 로진 모델은 분석 과정에서 집단별 구매 행동 데이터 대신 각 소비자의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특히 루스의 선택 공리,
그러니까 소매 환경 변수와 점포 성과 간의 관계를 확률적 관계로 가정을 해서 분석하는 모형이에요. 지금 다 확률적 모형들의 얘기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거 설명해드렸고요. 특히 허프 모형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40번 문제. 점포의 입지 조건을 평가할 때 핵심적 요소가 되는 시계성은 점포를 자연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시계성을 평가하는 4가지 요소들을 정리할 때 아래 글상자,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용어로 가장 옳은 거. 자, 보도나 간선도로 또는 고객 유도 시설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어디에서 보이는가? 어디에서 보인대요? 기점이죠, 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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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하면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우리가 기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디에서 보이는가? 기점. 니은 점포가 무슨 점포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보이는가? 대상이죠. 대상. 주제. 어떠한 상태로 보이는가? 어떠한 상태로 보이는가? 이거 말고도 또 거리가 있어요. 거리. 그러니까 거리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에요. 간격. 어느 정도의 간격에서 보이는가? 자, 40분 문제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41번. 생산구조가 다수의 소량 분산 생산구조이고 소비구조 역시 다수에 의한 소량 분산 소비구조일 때 입지 특성을 설명한 것을 옳은 거. 여러분, 소량 분산 생산 그리고 소량 분산 소비일 때는요. 수집과 중개와 분산 모두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 수집 기능의 수행이 용이하고 분산 기능 수행도 용이한 곳에 입지한다. 네. 정답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유통할 때 기본적으로 수집, 중개, 분산 이 형태로 이런 업체들이 존재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소량 생산이면서 대량 소비일 경우 이때는 수집, 중개 기간이 필요하고요. 대량 생산이면서 소량 소비일 때는 중개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일 때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 그러니까 중개 기업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개와 중개는 다르죠. 중개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걸 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중개는 중간에서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맺게, 이어주는 게. 그죠? 한자로 하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유통에서의 중개 역할. 이 중개는 이제 브로커, 약간 브로커. 그런 개념이 더 강하고요. 여기서는 도매기관이 중개기관 역할을 많이 하죠. 도매. 그 차이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42번) 문제. 대형 소매점을 개설하기 위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5층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상황이다. 해당 건물의 지상 1층과 2층의 면적은 각각 600제곱미터이고 3, 5층 면적은 각각 400제곱미터이다. 단 주차장이 지하 1층에 500제곱미터, 1층 내부에 200제곱, 건물 외부에 300제곱미터를 설치되어 있다. 건물 5층에는 100제곱미터의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의 용적률로 가장 옳은 것은 용적률 공식 대지 면적 있으면 여기에 연면적이죠. 연면적. 그다음 바닥 면적들의 합이죠. 연면적은. 자, 그래서 건폐율과 함께
문제가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제외되는 거 있잖아. 연면적에. 연면적, 바닥면적 합이에요. 이건 바닥면적 합. 바닥면적 합. 그래서 바닥면적 합을 구하면 2 곱하기 600 더하기 3 곱하기 400 여기서 건물 5층 주민공동시설과 지하 주차장 빼야 되겠죠? 200 여기 빼야죠. 200 그럼 2100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10%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이건 이론하면서 우리가 좀 풀어봤고요. 그럼 이건 용량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 건폐율 대지면적 분의 건축 바닥면적 특히 우리 주거지 입지 선정할 때 건폐율을 봐야 돼요. 그 건폐율이 눈냐 년에 따라서 쾌적성이 달라지거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상권 유형별로 개념과 일반적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서 가장 옳은 거 찾는 거네요. 부도심 상권의 주요 소비자는 점포 인근의 거주자들이어서 생활 밀착형 업종의 점포들이 입지한 경향이 있다. 아니죠. 여러분, 부도심 상권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도심은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죠. 역세권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이 뭐입니까? 근린. 이거는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생활형 입지? 네, 근린. 생활형 입지죠. 생활형. 1번 틀렸네요. 그죠? 2번. 역세권 상권은 지하철이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상과 지하의 입체적 상권으로서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여러분, 저밀도가 아니고 고죠?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3번. 부도심 상권은 보통 간선도로의 결절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바 도시 전체의 소비자를 유인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네, 맞네요. 특히 부도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시가지가 넓어서 도심으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위해서 또는 도심의 시설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서 당국에서 그걸 다른 지역으로 분담시키고 지역도 개발하는 차원에서 특히 신도시가 여기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 전체의 소비자를 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4번. 도심 상권은 중심 업무 지구를 포함하며 상권의 범위가 넓지만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여러분, 도심의 중심이잖아요. 중심 상업지역인데 체류 시간이 짧겠습니까? 길죠. 5번. 아파트 상권은 고정 고객의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 쉬워서 상권 확대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단절되어 있어요. 고정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겠죠. 네. 자, 43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44번. 자, 소멸점포 상권의 분석기법 가운데 하나인
허프 모델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은 거. 자, 허프는 확률적 모형.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죠. 자, 허프의 확률 모형. 자, 허프 모형은 점포, 이미지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여 상권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하게 했습니까?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죠. 다양한 변수가 아니죠. 주로 뭡니까? 매장의 면적, 거리, 시간. 단순하죠. 다음 두 번째, 개별 점포의 상권이 공간상에서 단절되어 단속적이며 타점포 상권과의 주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아니죠. 연속되죠. 개별 점포의 상권이 공간상에 단절되어 타점포 상권과 주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가 아니라 연속적이다. 이러한 가정은 한 적이 없어요. 자, 다음 넘겨볼게요. (3번) 지문. 개별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 방법 대신 기술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이미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그죠? 기술적 모형이 아니라 확률적 모형이죠. 4번. 상권 내 모든 점포의 매출액 합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점포별 점유율은 추정하지 못한다. 추정할 수 있어요. 왜? 특히 도시 내 소비자가 특정 대형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흡인력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이동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 민감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미시학적 수학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점포 점유율과 이용객까지도 추정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자, 이런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도 충분히 점포 점유율 추정할 수 있다. 매출액 합계도 추정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하죠. 특히 유통관리사 문제에서 이런 거죠. 하지만 그런 문제죠. 부정, 긍정 이런 문제들이 눈에 잘 보여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스킬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꼭 내용을 다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아래 글상자의 상권 분석 방법들 모두에 해당되거나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컨버스의 분기점. 자, 컨버스의 분기점 뭐죠? 이웃 도시가 있고 여기에 인구가 있고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있을 때 과연 이 상권의 분기점이 어디가 되는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도시 간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일치한다고 했어요. 매력도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일치하는 지역, 매력도가 같은 지역. 그래서 컨버스는 두 도시 혹은 또는 도시 말고도 쇼핑센터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식 기억납니까? 공식? 뭐 A부터 떨어진 걸 다 하자면 A부터 떨어졌다 그러면 A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공식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CST 맵이에요. CST 커스터머 스포팅 맵. 자, 우리말로 하면 고객 점표법이에요. 자, 우리 점포를 딱 하나 선정합니다. 선정했을 때 내점하는 또는 가게 앞까지 방문하는 점포 오는 손님들 어디에서 오는지 거주지를 파악하는 거죠.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격자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격자별 여기에 대한 고객별의 그 예상 매출액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특히 CST 맵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윌리엄 애플바움, 그 다음에 유축법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윌리엄 애플바움 유축법. 그 다음 티센 다각형. 티센 다각형은 제가 설명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강우량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형이기도 해요.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구역을 나눠가지고 가까운 근접된 그 공간적인 가까운 곳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구역, 이 구역. 그래서 우리가 강우량 어느 지역은 얼마 내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보할 때 가끔 이 티센 다각형 모형이 사용된. 그걸 폴리곤이에요. 폴리곤. 그러니까 점과 성과 명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센 다각형. 그럼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촉이 오죠. 세 가지 해당되거나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가장 옳은 겁니다. 개별 소비자 이치 분석입니까? 아니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까? 아니죠. 이것만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이것만 해당되는 거죠. 소비자 위치 이것도 해당되네. 상권의 공간적 경계 파악. 제가 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다 공간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것들이죠. 이거 상권의 공간적 경계 파악입니다. 영향력 파악 아니고 개별 점포의 매출액 예측 등.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합한 옳은 것은 3번 상권의 공간적 경계 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각각 개별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45번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하고요.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